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이 씁쓸하지 않길 바라지만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알렉스. 감사합니다, 조너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JNSTV 가족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보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보 관련 일을 하거나 정보를 다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가 이것을 8번째 전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7전선에서 싸워왔으니까요. 하지만 8번째 전선은 선동과 증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전선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10월 7일 이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산의 성격과 속도는 우리가 제 생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발언 시작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피드에서 인터뷰의 한 부분을 봤어요. 제레미 보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더 데일리 와이어에서 일하시고 더 데일리 와이어의 CEO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팟캐스트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팟캐스터에게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본 클립에서 그분이 말하길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글을 쓸 때마다 바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십 개의 댓글에서 그분을 뭐랄까 피해 중상이나 그날그날 유행하는 반유대주의적 비난으로 몰아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댓글로 유대인이라고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점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틱톡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우리는 틱톡의 성장이나 미국 미디어 시장 침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의 증가와도요. 즉, 그 플랫폼 자체가 미국 전역에 반유대주의를 직접적으로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거의 1대1로 반유대주의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던 세상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경이로움을 기억하잖아요. 팩스기도 필요 없고 우표도 필요 없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다이얼업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면 갑자기 전 세계와 연결되는 거였죠.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이미 선거 결과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을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확산된다고 해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더 많은 정보나 자료를 본다고 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덜 알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보다 사실에 대해 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보가 퍼지는 동시에 허위 정보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허위 정보에는 어떤 점이 있어서 틱톡이나 트위터,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사용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게 훨씬 쉬워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죠. 허위 정보가 하는 일은 잠재된 편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편견을 자극하죠. 그것은 잠재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그 편견을 드러내는데 편안함을 느끼도록 자극하고 힘을 실어줘요. 좋아요. 그래서 주목할 점은 아랍 국가들 같은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반유대주의 수준이 유럽이나 북미 같은 곳보다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편견들은 애초에 잠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카타르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어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PU 연구소가 1990년대 요르단인들 사이에 반유대주의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거의 100%의 요르단인들 이 유대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게 되는 큰 차이점은 프랑스나 캐나다, 미국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심지어 2010년대에도 여론조사 데이터에는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편견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 행위자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그런 편견이 촉발되고 있어요. 물론 카타르, 터키,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작전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 제레미 보어링의 발언을 다시 언급할게요. 보어링은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고 철자는 BOERING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를 공격하는 게 뭔가요? 제레미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달리는 수십 개의 댓글들은 뭔가요? 그들 중 많은 수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들은 친이스라엘 메시지에 맞춰진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즉,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이나 문구, 어떤 것이든 그것에 의해 자동으로 반응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채널에서 트래픽이 빠져나가게 돼요. 어쩌면 구독자도 잃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본 바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팟캐스터, 방송인, 작가 등 어떤 사람이든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평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평범한 자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던지면 그 한마디가 그동안 자기 원래 주제에 대해 했던 어떤 말보다도 30만 번이나 더 조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 예를 들어 남성 피트니스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른바 메노스피어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구상에서 유대인이 모든 사악한 것을 조종한다는 문제에 대해 엄청난 전문가로 존경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팟캐스트나 자신이 판매하는 어떤 것에 최대한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싶다면 그 방법은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반유대주의는 반유대주의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거나 반유대주의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도록 승인해주는 것에서 비롯돼요. 과거에는 유대인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분명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알다시피 워크 진영에서 그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을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갑자기 어떤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마케팅에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더 중요한 진실, 즉 수익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 즉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의존해왔던 일반적인 제도들은 왔어요.
진실을 말하거나 적어도 진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기관들은 언론과 학계였죠. 맞죠? 제 말은 이 두 기관은 전통적인 기관들이잖아요. 만약 하버드 대학교나 뉴욕 타임스에 인증 마크가 있다면 그건 진실이었죠. 타임스에서 읽었어. 우리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했나요? 기사를 인용하면서요. 몇 주 전 뉴욕타임스 기사였죠? 그러면 모두가 믿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뉴욕타임스가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일면에 실어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 사진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아이들을 굶기고 있다는 피해 모함에 이용되고 있어요. 맞죠? 그 사진에서 그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잘 먹고 있는 그 남자아이의 동생을 편집해서 빼버렸어요. 맞죠? 그들은 그게 사진에 나오길 원하지 않아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의도적으로 피해 모함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가 최고 명문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완전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착민 식민주의에 관한 책까지 쓰고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에프라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엔 식민주의자를 본 적 없고 교회에 사는 주구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고 참고로 다윗 왕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에요. 과거에 봤던 것과는 다른 거죠. 과거에는 진실을 인증해 주던 기관들이 이제는 돈을 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카타르가 미국 학술기관에 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드러났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온라인 내러티브를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기부를 하면 그 기관을 장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소위 학문 분야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두 거짓말이며 전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위 판별자들, 학계, 전통적인 언론들은 일종의 아시다시피 이런 거짓의 복합체, 즉 잠재된 편견에 맞춰 메시지를 조작하는 복합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비참한 진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 질문은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겨냥해 동원되고 있는 이 거대한 체제 앞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완벽하진 않지만 둘 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편에 있는 한 가지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건 바로 진실이에요. 네, 진실을 위해 나아가 봅시다. 진실을 위해 박수 쳐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려요. 맞아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건 어떤 이야기나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제 사실들이에요. 알다시피 이른바 언론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IDF군에 의해 사망했는데 사실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그들을 죽였을 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테러리스트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하마스는 민간인 사망자 수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맞죠? 웨스트포인트 도시전 연구소 소장인 존 스펜서 대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현대 전쟁 역사상 전투원 대 비전투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아요. 맞죠? 그리고 이건 억지 자기 변호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쟁 방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쟁 방식이에요. 우리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집단 학살 주장은 피해 모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레미 보링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꺼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미움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큼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에 다수가 있을까요? 충분한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수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선하고 결국 이길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진실은 결국 이기고 선은 악을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는 총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내 차의 이스라엘 로이샤케를 맞죠? 이스라엘의 영원성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임무는 이전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앞으로 이끌고 그 기본적인 진실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의 영원함을 향한 이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카라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퍼지고 있는 모든 거짓말들은 우리를 향해 짖는 개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명 그리고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옆에서 짖는 개들에 의해 산만해지거나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며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세대의 유대인들이 지난 3년 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전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민족 사이에서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칠 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넘칠 정도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10월 7일 이후로 지금 최전선에 있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면서 제 상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분과 함께 일하고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곁에 앉아 있는 분이 사실상 불멸의 존재라는 점이에요. 그분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끌며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잊혀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제가 잊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다윗 왕과 여호수아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늘 그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아무도 우리에게 장미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장미정원에는 가시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마치 아가서처럼 가시 속에 핀 장미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운이 좋고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지치거나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특별한 아이들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지도자 덕분에 유대인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고 축복받은 일인지 깨달아야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